유치원 교사이신 학부모가 자기 사촌의 아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바빠서 나갔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답변을 따로 좀 더 많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겁니다. 빈 강의실에서. 제가 공룡하고 로봇을 그리기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거를 교육에 있어서의 바벨 전략으로 그런 상황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딱 이거죠. 자기주도적인 동기부여는 의미, 재미, 취미가 결합되는 것인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뭐냐면은 자기 그림책을 출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교수가 초등학생들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굉장히 뛰어난 논문을 썼고, 그동안 생물학자들이 벌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한 초등학생이 발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참 초등학생들의 그 창의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걔네들이 지금 뭔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그림책으로 출판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융합학습이 되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 아이의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공룡하고 로봇을 그리다가 자동차 회사의 디자이너 정도로 발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의 결과를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영화에서는 스포일러라고 하잖아요. 스포일러. 그러지 말고, 자, 공룡하고 로봇이 등장하는 책을 얘가 정식 출판이 아니라 뭐 한 300권, 500권 인쇄를 해서 자기 반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친척들이 나눠서 보면서 그림 잘 그렸다, 스토리를 참 재밌게 잘 썼네, 이런 칭찬을 받게 해주는 과정에서 그 로봇 그림에서 로봇 이게 발 디자인이 아주 좋네, 이 로봇 발이 세계의 어떤 그 멋진 스포츠카보다 더 디자인이 멋져,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로봇을 잘 그렸는데 그 로봇의 발이 굉장히 뛰어난 자동차보다 디자인이 좋다라는 게 그게 귀에 꽂히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주도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끌지 말고 현명하게 그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 세계 교육 흐름의 3C와 입학사정관제 3S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교육의 큰 흐름이죠. 3C는 창의, 통섭, 인격이에요. 이거 중심으로 가고 있다. 급속도로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을 저는 믿지 말라고 학부모들한테 얘기하고, 학부모연합 학부모회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을 공교육에서 대안교육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료도 거의 없거나 안 주는데도 이런 문화센터에 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시민운동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입학사정관제 3S도 스토리의 창의성, 그 아이의 경험의 창의성과 그 아이의 경험한 지역, 디테일하게 좁을 수도 있고 또는 국제적으로 거시적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의 경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케일이 그 스토리에 맞게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스토리에 어울리는 스케일이 필요하다 이거죠. 애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하면은 스토리하고 스케일이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부모나 어떤 사교육 업체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스토리와 스케일이 어긋나게 되죠. 그러니까 좀, 얘 나이에
얘 이런 환경에 이런 것까지는 경험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얘가 이런 얘기를 자소서에 썼네?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하고 스토리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간파합니다. 보는 사람. 아, 얘는 만들어진 인재다. 자, 금방 간파한 다음에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하죠. 입학사정관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뭘 테스트하느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하고 심퍼티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그 아이가 과연 그 스케일에서 그 스토리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경험이 있느냐가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럼 걔가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한 애는 그것을 공감시켜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게 됩니다. 근데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을 공감했던 사람의 피드백.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했을 때 또는 친구들이랑 같이 했을 때 친구들 간의 피드백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동업을 했다면. 근데 학원에서 만들어진 애는 이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퍼티 스케일러빌리티가 거의 제로가 되죠. 그리고 창의성도 약해지게 되고 컨버전스가 약해지게 되죠. 물론 인격은 우리가 참 이거는 한 6개월 같이 살아봐야지 인격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입학사정관들이 알기 힘들지만 이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창의성 세 가지. 창의성, 통솔 능력, 그 다음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하고 수시를 대비함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성과 사고력 이거 두 가지를 빼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실패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공의 3대 조건도 있고 언젠가 한번 다시 이런 부분은 다시 강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11시부터 지금 3시간 반째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출판이 중요하다 하고 이거 얘기하고 좀 그 학부모의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학부모들 계실 때 강의 중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타인을 꿈꾸게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걸 구분합니다. 자기 담임 선생님이 꿈꾸는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죠. 또 자기 부모가 꿈꾸는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자기 부모가 꿈꾸지 않는 자이고 담임 선생님이 꿈꾸지 않고 그냥 애들 관리만 하는 자. 담임 선생님의 은퇴 이후에 엄청난 비전이 없어. 그 선생은. 예를 들어서 연금 받아가지고 뭐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또는 더 자기 삶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이 없는 교사 밑에서 아이가 배운다고 칩시다. 그 아이는 꿈꾸지 못하는 애다. 그걸 그대로 그 파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강조했던 건 뭐예요? 엄마 두뇌부터 자기 성장에 노력이 있어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자기가 몰입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끝나고 가장 제가 기쁜 질문은 엄마가 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뭔가에 집중을 하고 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또 뭐에 몰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상담해 주세요.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 진짜 제 강의를 정말 잘 이해한 거죠. 그 사람은.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이걸 또 얘기합니다. 스토리의 창의성하고 스케일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 5가지 능력을 봐요. 회사도 보고 대학도 보죠. 자기주도 능력, 자율성, 신미한, 감수성, 창의력, 사고력, 유연성, 선견지명, 미래 예측 능력, 통찰력, 직감력, 의사결정 능력, 판단력 이 5가지를 본다 이거죠. 근데 이 5가지는 제가 강의에서 강조했던 자기주도적인 습관하고 스포츠, 운동과 관련된 스포츠하고 바로 이런 자기 책을 쓰면서 스토리와 스케일을 조정해보는 경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 5가지 능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을 좋아한다. 그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면은 20대, 30대까지 그냥 뭐 12,000권을 보게 하세요. 35,000시간 독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1만 시간 3,000권 정도 보는 거 가지고는 불안합니다. 인공지능이 3,000권 정도 독서한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한번 독서를 시작했다 그러면 10,000권 이상, 2만 권, 3만 권, 5만 권까지 해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정도의 패러다임의 활용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 맥락을 따라서 그 맥락을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빅피처는 일단 비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빅데이터는 자기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빅픽처 빅데이터를 가져서 차별화와 독창성을 갖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건 퍼스트 무브가 되려면 유창함과 디테일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창의성이 되는데 독서에 있어서 유창함이라는 것은 책을 많이 보는 것이 만들어내는 거고 디테일은 뭐가 만들어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좀 후벼 파는 식의 독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15세 이전에는 추천 도서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 인문고전 독서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 그래요. 15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유창함은 나중에 만드는 거고요. 디테일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몰입해서 거기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 그 감수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15세 이전에 그런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지 이 디테일이 발전한다 이거예요. 유창성은 디테일 능력, 몰입 능력이 발달된 애들을 유능한 멘토가, 시야가 넓은 멘토가 더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끌어줬을 때 그때 유창함이 획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창성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는 디테일의 능력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유창함의 능력을 기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중학교 때까지는 몰입이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그 아이가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어떤 혁신을 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건 공부력, 추구력, 자제력, 전환력 이 네 가지가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전략들 제 수많은 유튜브 강의를 보면은 이 공부 리스크 교육에 있어서 가벼운 전략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른 강의에서 힌트를 얻어주시기 바라고 이 강의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공룡하고 로봇 그림만 그리는 애가 있는데 그 애를 그걸 출판하게 해라 라는 대답에서부터 좀 더 확장해서 제가 했습니다.